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를 착취한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흔든 이 소식,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노동자들의 거센 시위와 현지 언론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의 당사자, 28세 인도네시아 여성 사리입니다. 제가 LG 공장에서 일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동료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홀로 반대 목소리를 낸 제 이야기가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본사에서 직접 저를 초청하기까지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6개월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LG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중퇴한 처지였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제가 맏이라서 동생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고작 15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정도였어요.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LG 공장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사리야, 한국 회사는 복지가 정말 좋다던데.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LG 공장 앞에 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환경에 압도당했어요. 입구부터 보안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의 유니폼도 깔끔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고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리 씨,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면접관분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해오셨네요. 책임감이 강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기존 직장의 3배나 되었거든요. 45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원 정도였어요. 드디어 동생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정말 기뻐했어요. 첫 출근 날부터 LG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신입사원 교육만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기계 조작법은 물론이고 품질 관리, 안전 수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셨어요. 김 과장님이라는 한국인 관리자분이 저희를 담당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리 씨, 실수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이죠. 여기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였어요. 회사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었고 의료비 지원은 물론 자녀 교육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복지는 다른 현지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주 안전 교육이 있었고 작업 환경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었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안전모도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안전 장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무 중 다치면 병원비를 100% 지원해준다는 규정도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커졌어요. 동생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고. 정말 대단하다. 막내 동생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도 해주셨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인 면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또 어떤 강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품질 관리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고 관련 교육 기회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만들이었어요. 일부 동료들이 한국 본사는 돈을 너무 많이 벌면서 우리 월급은 적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죠. 사리야, 너도 생각해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 정작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받잖아. 동료 인드라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드라야,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조건 아니야? 다른 현지 기업과 비교해봐. 실제로 제 친구들이 일하는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보면 LG의 조건은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월급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까지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몇 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외부 노조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며 강력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월급을 50% 인상하라. 한국 본사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지 언론까지 가세했다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한국 기업의 착취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직원들을 무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경험한 김 과장님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셨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저와 친했던 동료들마저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리야, 너도 우리와 함께해야 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자고. 하지만 저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해요. LG에서 일하기 전과 비교하면 우리 가족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결국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공장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 OUT. 공정한 임금을 달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와 같이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사리야,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파업이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일하러 가야 해.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배신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사리, 너 정신 나간 거야?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신념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LG에서 일하기 전 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리는 회사 편이야. 배신자야.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동료들이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건 SNS였어요. 어느새 제 사진이 회사 앞잡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화장실에서도 제 험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리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얻으면 자기도 혜택을 받을 텐데. 아마 한국인들한테 뭔가 받은 게 있나 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지만 제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님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리 씨, 힘들죠?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리 씨를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또한 김 과장님은 제게 회사의 실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사리 씨, 월급을 50% 올리면 회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죠. 그럼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무작정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30%도 안 되었거든요. 하루 생산량이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공장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꿋꿋이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지만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어요.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품질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들은 LG 공장의 근무 환경과 임금 체계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리 씨,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 조건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현지 기업과 비교해봐도 LG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정부 관계자분이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우선 월급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 안전관리, 교육기회 등 복지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관리자분들이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언론에서 보도된 착취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었던 거죠. 오히려 LG는 현지 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LG의 평균 임금은 같은 업종 현지 기업보다 40% 높았고 복지 혜택도 월등히 좋았어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 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공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드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너는 정말 현명했구나. 괜찮아, 인드라야. 우리 모두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마음은 같았잖아.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사리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옳았어.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는데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리 씨, 본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방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본사에서 사리 씨 같은 직원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머물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LG 본사 직원들이 직접 마중 나와 주셨고 최고급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들,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사 견학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기술과 깔끔한 업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미래의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리 씨,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도 자랑스럽습니다. 본사 임원분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거기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제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제 동생들의 교육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도 친절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심,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LG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곳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분명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파업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어요. 5월 1회 직원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지금 제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어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리야, 그때 내가 옳았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제 동생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특히 막내는 LG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누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 나도 누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부러워한다고 하시네요. 사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LG라는 회사를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준 거니까요. 한국의 기업 문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발전된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큰 배움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고 언젠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회사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을 담당한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사리 선배님 덕분에 회사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 저희 공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자주 견학을 오고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인정받는 회사라는 게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김 과장님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리 씨,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도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로 오신 박 과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김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한국 기업 문화와 정신을 새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금은 매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에서 저는 항상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줘요. 파업을 거부했을 때의 어려움, 동료들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신입사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강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월 1회 지역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분기별로는 환경 정화 활동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바자회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판매했는데 수익금을 모두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온 본사 임원분들도 제 음식을 드시고 정말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올해 목표는 한국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TOPIK 4급 정도는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긴다면 언어 장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보고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다른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해요. 사리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제 작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최근에는 현지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조언해주고 싶어요. 단순히 월급만 높은 곳이 아니라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파업 당시 저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동료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사리야, 그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뭔지 알게 됐어. 고마워. 그리고 지금은 그 동료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우수 직원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물론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재를 부정하고 불만만 갖는다면 정작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모습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